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은 제목을 아주 잘 정한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으로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 책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일종의 문명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유라시아 대륙은 지리적으로, 횡적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종적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데 대단히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정착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인류는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후대에 쭉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후대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농업의 전파가 대단히 용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사육이 일어나고,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13종의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위아래로 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후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전파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13종의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균에 의해서 전염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과정이 1만 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가축의 균에 대해서 면역이 길러졌습니다. 반면 남아메리카에서는 단 한 종인 라마만 가축의 사육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라마에 대한 균에만 면역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1492년도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이후 스페인의 코르테스나 피사로 같은 사람들이 멕시코나 잉카를 점령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유럽인들과 맞닥뜨린 남아메리카 인디오들은 단 한 종의 가축인 라마에 대한 균에 면역이 있었고, 반면에 유럽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면역화된 13종의 가축의 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과 처음 만나면서 유럽인들로부터 13종의 가축의 균들과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메리카 사람들의 약 95%가 죽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코르테스와 처음 부딪혔을 때 멕시코의 인구가 2천만이었었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는 멕시코의 인구가 16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균세 중에서도 균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어떤 지리적 요건이 횡적으로 넓게 분포되었고, 그것이 농업의 전파를 용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13종의 가축의 사육이 일어난 반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단 한 종의 가축의 사육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13종의 가축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미 사람들은 단 한 종의 가축에 대해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유럽인들과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처음 부딪혔을 때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13종의 균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면역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게 전염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총균세 중에서 균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대단히 많이 궁금해왔던 유럽과 남미의 어떤 정복 과정에서 왜 유럽인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리학과 문명 비판론의 관점에서 대단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